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후. 자, 옛날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라고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서 지금은 이 기후라는 말이 그 어떤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후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사람들 마음은 좀 불안하거든요. 편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왜? 나는 걸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걱정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기우가 아닐까?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도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근데 버스나 지하철 보면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잖아요. 버스, 지하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게 택시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겠죠. 왜냐면 사람이랑 요즘에 뭐 하도 드라이빙 스루가 너무 좋다고 사람이랑 이제 면대면 안 한다고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뭐 검사를 받고 하는데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교통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나요?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돈을 내고 걱정을 사실 걱정을 사실 덜어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걱정도 돈 내고 사실 없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동차.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어제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요즘에 술도 안 먹고 회식도 안 하고 지하철 안 탈라고 버스 안 탈라고 그냥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을 그 메르스 사스 때도 좀 걱정을 했고 이번에 사실 코로나 19가 더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저는 이게 사람이 진짜 걱정도 모르면 더 걱정하고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여기부터 한번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기 뭐 중앙사고본부 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뭐 발생 현황 뭐 이렇게 뭐 양성자 검성자 뭐 오늘도 뭐 25명이 걸렸네 뭐 확진자 나오네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데 예전에는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좀 사면 좀 덜할까 하면서 마스크도 약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본 거는 이거였습니다. 제일 관심 있게 본 거. 여기서 쭉 제일 관심 있게 본 건 여기 사망자. 어차피 여기 사망자, 여기 사망자, 여기 사망자. 누적해가지고 지금껏 보니까 누적 확인자 여기 딱 보니까 266명이 죽었습니다. 266명. 많이 죽었나요? 그래서 물론 저게 이제 가족이나 친치나 뭐 아는 사람이면 더 슬프겠지만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사망자 숫자로만 본다면 지금껏 266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오늘 5월 24일인데 이게 아마 뭐 하루 이틀 어떤 통계치에 약간 뭐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거의 206명 뭐 300명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이라고 하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기 질병관리본부도 여기 제가 들어와 봤어요. 여기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매일매일 발생 기준 나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바이러스 보도자료 참고자료 이렇게 쭉 봐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 쭉 보고 가장 뭐 여기 쭉쭉쭉 나오는데 뭐 확진자 뭐 이런 거 말고 뭐 제가 제일 뭐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치명률 뭐 20% 이상 뭐 10% 지금 60% 60대 이상은 뭐 2% 10% 뭐 치명률 막 이런 숫자가 크니까 되게 크고 이게 계속 진짜 이거 집단 히스테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생각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불안감만 점점 커진다라는 생각 들어요. 제일 관심 있게 제가 본 거는 여기 일별 사망자입니다. 일별 사망자. 자, 실제로 병원에 들어와서 실제로 치료받다가 죽는 환자의 그 전체 치명률을 따지면 2%가 살짝 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6% 정도 더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이 좋으니까 지금 한 3%
이내로 지금 출력이 되어 있고, 저는 사망자 수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여기 사망자 수 보면 2월 19일 날 뭐 여기 21일 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6명, 제일 많게는 여기 숫자로 뭐 여기 정확한 지금 뭐 표가 정확하진 않아, 뭐 여기 그 숫자가 대충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9명 정도는 한 10명 정도 최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금 이제 1명, 2명, 1명, 2명 요 정도 지금 4월 17일 이후로는 뭐 많아봐야 2명, 3명, 1명, 2명, 3명 이렇게 되거든요. 한두 명입니다, 지금. 한두 명 정도의 숫자인데, 이 1명, 2명 정도의 죽는 사망자 숫자가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전에 미야사구리 앞에 가면 1일 교통 사망자 수 해가지고 그때 숫자가 보통 0이거나 1이거나 많으면 한 2, 3? 뭐 요 정도로 맨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통사고 사망자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통계청을 들어왔죠. 통계청. 여기 통계청 들어가서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망 원인. 여기서 통계청 들어가서 여기 통계청 들어가서 사망 원인 이렇게 딱 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도대체 얼마나 죽을까, 뭐 얼마나 사람 뭐 죽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죽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걱정이니까. 하늘 무너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지진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뭐 기후처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쭉 보면 자 여기 통계청에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여기 인구 10만 명당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어요. 지금 여기 자료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 중에 여기 한국이 맨 위에 있더라고요. 여기 2014년, 2015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나라별로 이게 쭉 나오는데 뭐 몇 년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지금 뭐 2015년 경우 뭐 조금씩 이 숫자가 뭐 몇십 명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전체적인 한번 그걸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쭉 보니까 특정 감염병 10만 명당 9명, 10명이 죽는구나. 한국은 여기 9명. 근데 여기서 쭉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건 이게 숫자가 여기가 이게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암 100만 명당 지금 10만 명당 우리 암으로 합계로 100명 정도가 죽습니다. 96.9 100명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발생 빈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운수사고 교통사고라는 얘기예요. 뭐 타고 왔다 갔다 뭐 지하철 버스 아니면 뭐 KTX 뭐 전철 이런 운수사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그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8.3 정도 됩니다. 8. 남자가 좀 더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남자 지금 운수사고 13이고 여자가 4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균은 8.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살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살 20 정도 됩니다. 20. 남자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29. 자, 그리고 여자 11. 자,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명당 자살로 죽는 숫자가 20이고 운수사고가 8입니다. 운수사고 8. 자, 암이 100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암으로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지금 여기 호흡기 결핵도 3 정도 되는데, 자,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환자 한번 보자. 10만 명당 지금 막 많아졌는데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걸리나. 이 코로나 지금 보면 확진자만 따지면 여기 보시면 뭐 확진자별 발생해서 여기 10만 명당 발생률이 나와요. 10만 명당 발생률. 그래서 합계가 지금 뭐냐? 21 정도 나왔습니다. 21.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당 20명 좀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발생률이고 실제로 아까 2점 몇 퍼센트지? 사망률이? 그러니까 여기 20% 중에 여기 20명 걸린 것 중에 실제로 치사율이니까 한 100명 중에 뭐 여기 200, 이게 만약에 200이 된다고 해도, 발생률이 200이 된다고 해도 2명이 죽는 겁니다. 지금 엄청 작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여기 어디 갔어? 방금 전에 본 거 어디 갔지? 내가 방금 전에 여기 사망원이 여기 본다면 사망원이 어디 갔어? 내가 방금 전에 본 거 제가 지금 그냥 막 할게요. 자, 이걸 막 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된 건데,
보시면 지금 아까 코로나로 지금껏 죽은 사람이 뭐 2월, 3월, 4월 2, 3, 4 해가지고 보통 지금 200명 좀 넘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뭐 그 성별 이것도 통계청입니다.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한마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OECD 중에 1위라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는 1년 단위로 또는 분기별 단위로 이렇게 뭐 이런 거 발표하는 나라 많은데, 한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2019년 12월부터는 지금 이렇게 월별 자살률이 통계로 잡히거든요. 약간 잠정 사망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3월만 해도 지금 1000명 정도가 자살을 했을 거라고 지금 숫자가 나왔어요. 1000명 정도. 2월달 보시면 여기 939명, 1월달 1041명.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얼마나 봤나, 작년 숫자도 넣어봤는데 작년도 한 1000명,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1000명 내외입니다. 1100명 또는 1000명, 또는 숫자가 좀 작을 때는 이렇게 900 몇 명인데, 5월달이 지금 보면 사망률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한 달에 자살로만 지금 1000명이 죽어요. 근데 아까 코로나 보시면 지금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5월 조금 해가지고 지금 3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살률이랑 어떤 여기 어디 있더라? 운수사고 어디 갔어? 운수사고, 여기 운수사고 여기 있구나. 여기 운수사고 아까 이 통계치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여기 고의적 자살이 지금 20점 10만 명당 20명 정도 발생하는데 운수사고가 8입니다. 반절 조금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운수사고보다 지금 훨씬 더 작은 확률로 죽을 확률이 있는 게 코로나로 걸려서 죽을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걸릴 거 생각해서 자동차로 드라이빙 스루하고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는데, 자동차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동차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우리는 자동차로 가요. 내가 지하철 버스로 다니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당연히 높죠.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사는 이상,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의 특성상 자기가 걸렸는지도 바로바로 진짜 매일매일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제 걸렸다고 음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도시에 산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걸리고 퍼져나가고, 우리도 지금 2차 3차 보면 인천 강사가 퍼뜨린 건 아니잖아요. 걸리려고 걸린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다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비대면을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좀 덜 걸릴 확률이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간다면, 아주 시간을 길게 본다면 결국엔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나 지하철로 빨리 걸릴 뿐이냐, 아니면 자동차로 좀 늦게 걸리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자동차로 죽을 확률보다는 코로나로 죽을 확률은 훨씬 더 작다. 근데 우리 자동차로 그러니까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는 건가? 우리 일상에서 자동차 걱정을 하고 사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이게 좀 지나치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갈까? 라고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과 불안을 조금 과도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조심하면 훨씬 더 좋죠.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뭐 한 6% 넘어가고 10%도 하는 나라도 있죠. 왜냐면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하게 많아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고의적 자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거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인 노래방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지금 굶어 죽나 코로나로 걸려 죽나,
어느 게 더 걱정이냐? 그러면 당장 내가 먹을 거 없어서 생활을 못해서 자살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오래 되긴다면 진짜로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이 고의가 뭐 자살이 훨씬 더 높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암 걱정을 하잖아요. 암 걱정. 암이 훨씬 더 높아요. 100만 명당 지금 10만 명당 100명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 결핵 지금 보니까 이 결핵 걸려서 죽는 거랑 코로나로 걸린 거랑 사실 코로나가 더 적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10만 명당 발생률 10만 명당 발생률 보면 여기가 지금 3이고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게 한 20 좀 넘었는데 실제로 죽는 확률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걸릴 거는 결핵보다는 많이 걸리겠지만 실제로 죽는 확률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다만 이거 일상에서 이제 많이 퍼져서 병원에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좀 억울하게 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는 사람의 숫자가 좀 늘어날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 더, 그리고 뭐 젊다고 해서 좀 치명률이 작다고 해서 걱정을 좀 안 할 건 아니겠지만 되게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도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의료인 덕들 뭐 진짜 고민 뭐 의료나 아니면 뭐 의약물 폐기물 하고 택배하시는 뭐 이런 분들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린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인천 학원 강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뭐 지금 퍼지고 있다,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한테 사실은 뭘 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 시책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갔을까? 밀집된 장소가 어디였을까? 폐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은 학원을 보낸 그 부모님의, 만약에 누군가 진짜 탓을 하기 시작하면 뭐뭐 때문이라고 하고 뭐뭐 한 사람한테 자꾸 잘못을 탓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지금 학원을 보낸 엄마의 책임은 없을까요? 학원에서 위생관리를 제대로 책임 안 한 책임 학원은 문제가 없을까요? 돈 벌기 위해서 노래방을 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PC방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가 막히면, 장사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돈을 못 벌면 못 사는데, 그러면 다 같이 저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시간을 좀 띄워서라도 먹고 사는, 뭐 조금 벌게는 해줘야죠, 최소한. 그러면 최소한 사람 인증 거짓말로 쓸 수도 있으니까 반번호 인증을 핸드폰을 가져다가 인증 시스템을 관련해서 방명록을 쓰게 하고 위생관리 제대로 해서 안전관리해서 30분 지나서 소독관리를 확실하게 하게끔 하고 환기시키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지금도 재난 지원금도 보니까 확실히 그걸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쓰고 좀 활성화 시켜보자. 어차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약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높지도 않고 조금만, 다만 바로바로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게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전파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옆 사람이랑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대화를 좀 덜하고 크게 얘기할 거 지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것도 페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자동차 사고를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더 이상 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내가 걸려서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암으로 걸려서 죽을 확률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도 있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피하듯이 우리가 저기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사회가 관심 없던 이 고의적 자해, 자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힘들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고립돼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도와줘야 되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한 달에 어딨어? 한 달에 몇 명 죽느냐? 여기 어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그래서 요것도 해봤는데요. 지금 사망령에서 뭐 특정 감염성 기생충 질환 해서 2018년 보면 여기 뭐 한 700명 정도가 지금 죽고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정신계통 뭐 여기도 뭐 한 지금 뭐 900명이고 뭐 순환기 계통 여기 4,800명 여기 쭉 뭐 여기 쭉 나와요. 뭐 거기서 보면 여기도 이 자살률 중에 이 자살률이 1000명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그 노숙자 중에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뭐 코로나로 죽었는지 자살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향력은 상당할 거다. 왜?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퍼트린 바이러스나 어떤 생각들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그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코로나도 사실은 좀 정확한 분석이랑 정확한 자료를 가져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고 지금 약간 좀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걱정과 불안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더 대응하고 대비해야 될까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료인 덕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국종 교수처럼 진짜 살리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상업화된 그 병원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끌어와야 되고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진짜 의사는 오히려 병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 지금 간호사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대형 병원들은 몇천만 원 받지만 나머지 중소병원들이나 조그마한 병원들의 간호사들은 지금 왜 다 그 자격증을 쓰고 있지 않을까? 장롱면허가 돼버렸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간호사들보다 더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진짜 최저임금 좀 더 받으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우 안 하면서, 그리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락에서 수많은 배달들 임시직 뭐 35% 이상들이 지금 다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뭔가 배달도 해먹고 사람이랑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 인간적인 대우, 이 사람들이 사고 당했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책임 돼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때나 사스 때 우리가 더 큰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조금 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의료 수준이 K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뭐 무조건 강사 책임이다. 그 강사가 왜 거짓말을 했고 왜 그렇게 강사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먹고 살 게 좀 해결 조금만 됐으면 자기도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줄여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당장 몇 개월 정도는 사회생활 좀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장 벌이가 없으면 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검사 받았을 때 비난과 이런 뭐 혐오나 이런 댓글들이 저 사람한테 막 책임을 막 몰아가는 댓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지금 언론이 적당히 사실은 사실을 속이고 있고 정부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 교육부가 해야 될 일,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걸리면 아이가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걸리면 아이는 잘못이 없거든요. 아이는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냈으면 안 걸릴 수도 있는 이유이고 학교 선생님은 걸리고 싶지 않아도 대비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의료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교실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교육청은 해야 되고 교육부는 해야 되고 고3은 입시를 위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책임을 떠넘기게 나 이런 대책을 다 했으니까
난 다 했어. 의사들도 열심히 했지만, 의사들도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지만 그 책임을, 뭐 죽은 사람을 되살릴 책임은 없거든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최소한 진정성을 보이면, 우리가 지금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 살아왔는지를 좀 걱정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삶에 대응하고 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너무 불필요한 관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좋은 점은 불필요한 회식 없어서 좋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서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다만 지금 마녀를 만드는 게 아닐까. 어린아이들이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아이들은 하고 싶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잘 만날 수 있게 인터넷상으로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어땠을까. 그냥 좀 공부도 조금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이 충분히 될 만큼의 능력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카톡이 있고 1인 다 PC가 있고 핸드폰이 있지만, 매일매일 전화하거나 카톡하거나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은 몇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 전화 드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거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부모님은 걱정을 하고 계시구나.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그리고 저도 잘 먹고 사는지 걱정을 하실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탓으로 잘못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고마워하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나를 이렇게 편하게 자기 위해서 군대에서 열심히 지금 고생하시는 젊은이도 있고, 누군가 다쳤을 때 열심히 위험을 무릅쓰고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도 있고 의료진들도 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는 과학 선생님으로서 최소한 세월호가 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침몰이 됐을 밖에 없었을까라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다음번에는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천안함도 이게 진짜 북한의 소행인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알아야 그 잘못을 안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하든,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메모리셀처럼 면역 체계도 메모리셀이 있듯이 잘못에 대한 원인을 알고 다음번에 안 하게 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면역이고, 유전적으로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은 진짜 더 보호를 해주고, 집에서 아프면 3, 4일 쉬고 일주일 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3, 4일 쉴 게 아니라 뭐 진짜 2주 이상 쉴 수 있게끔 과감히, 뭐 2주 이상 자가격리하고 먹을 거 주고 통화만 되고 우리가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면 우리가 그걸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완전한 고립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사망 원인 중에 자살에 대해서 열심히 또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사회적 고립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사회적 고립.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감염병 걸려서 이렇게 1인실 가봤거든요. 그때가 가장 외롭거든요. 병원은 의사들, 그분들이 뭐 이렇게 아픈 걸 치료해 주시겠지만, 그때 오히려 고마웠던 건 친구가 찾아온 거랑, 뭐 부모님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연락하고 이렇게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나한테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는 사람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덕분에라는 건 내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뭐뭐 때문에라고 자꾸 탓을 하고 혐오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쓸데기 없는 걱정을 조금 내려놔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일상에 이런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한번 경험하고, 근데 그 수준이 그닥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치사율 2.3% 밖에 안 되고, 그것도 걸린 사람에서 지금 확진돼가지고 죽는 사람의 확률이 2%일 뿐이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로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